안 나오는 나온다 진짜. 예. 아 진짜? 봅시다. 우리 2차 고사에 나올 범위인데 이거 1차 고사 범위에서 했던 문제 보면 이제 그때 여러분이 그냥 이걸 단백질 막 이런 식으로만 설명했는데 이제 아는 게 많아서 보이는 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 보면 얘는 뭔가 덩어리 더 있던 게 나눠졌어. 방향이 이 방향이래. 결합이야 분해. 분해라는 거 알 수 있고 얘 에너지가 커, 얘 에너지가 커. 붙어 있는 상태 에너지가 큽니다. 뭐가 있어서? 결합 속에도 에너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문제 잘 읽어봐라. 이거 분해할 때 물질 기억은 B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됐대. 여기에 이 반응할 때 내가 기억을 넣어줬다. 그러면 얘가 효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얘가 반응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얘가 여기 쏙 들어가가지고 기억에 포함됐대. 얘는 효소라고 부를 수 있어? 얘는 효소라고 부를 수 없어. 일단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야지 지가 반응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물질이랑 결합하고 하면 우리 효소라고 하네. 반응물이라고 해. 그죠? 그래서 얘는 재사용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얘는 효소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을 예전에는 뭘로 냈을까 이거? 단백질로 냈을까? 녹말로 냈을까? 단백질이라고 할게요. 그럼 분해되면 뭐가 돼? 아미노산이 되거든요. 아미노산이 되는데 요때 뭐 들어갔었어? 물 들어가거든요. 기억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이걸 근거로 내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볼 건 이런 것들이다. 얘가 효소가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지금 잘 가는 겁니다. 다음 7번 보자. 여러분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제가 알려드렸나요? 그런 건 안 했니? 지금 하면 될 것 같다. 보면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이고 A랑 B랑 C가 효소, 엿당, 효소 기질 복합체. 자, 얘는 이름이 뭐겠어? 여기서 효소가 뭐야? A가 효소처럼 보인다. 그리고 얘가 엿당일 겁니다. 지금 이 상태 있잖아. 봐봐. 우리 130 몇 쪽이니? 133쪽 아래쪽 그림 보시면 뭔가 반응물이 있고 얘에 딱 맞는 효소가 딱 결합해 있잖아요. 그죠? 네. 효소에 결합할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뭐라 그랬어? 기질이었잖아. 그리고 얘가 효소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기질이랑 효소가 딱 붙어있는 이 상태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기질이랑 효소가 붙어있는 상태, 효소기질 복합체 상태다 라고 불렀어. 그래서 지금 저 C가 효소기질 복합체 상태입니다. 기질 효소 복합체라고 해도 똑같다. 바뀌어도 된다. 그래서 요거 개념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때 기억 뭐예요? 이거 활성화 에너지야 아니야? 이거 활성화 에너지 아니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요거 반응물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야. 여기 150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활성화 에너지 몇이라 그랬어? 5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을 만약에 수치화해서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 반응물 에너지에서 생성물 에너지 뺀 값이다. 그죠? 이상한 값이야 이건. 안 물어볼 것 같죠? 이런 거.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제대로 알 수 있냐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A와 B, A는 B를 기질로 이용한다 라고 하면 맞죠? 그 다음에 C의 성분은 단백질로만 구성된다. 아니죠?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지 단백질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얘는 뭐랑 결합했어? 당이랑 결합했기 때문에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카탈레이스 문제 나왔네. 그림은 과산화수소수 분해 반응이다 라고 하고 있고 카탈레이스는 어쨌든 과산화수소를 물이랑 산소로 분해할 건데 카탈레이스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A에서 B로 줄 텐데 B에서 A로 변화시킨 데서는 틀리겠죠. 그 다음에 C는 과산화수소가 가진 에너지이다. 맞아요? 아니죠. 과산화수소가 가지는 요만큼인데 얘는 여기 표현하고 있으니까 다르죠. 아까 말했던 이상한 에너지 얘 빼기 얘다. 그죠? 그래서 이상한 거다. 위 반응에서 이화 반응의 일종이다. 맞아요. 맞아요. 위 반응은 이화 반응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네. 풀어보면 어렵진 않을 겁니다. A는 세포막, B는 핵막. A와 B는 세포막과 핵막 중 하나라 했으니까 A가 세포막, B가 핵막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볼만한 건 얘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B 속에 핵막 속에 검은 반점은 핵을 나타낸다. 맞아요, 틀려요? 요 안에 요 검은 핵 안에 검은 반점 이거 핵이라고 안 하죠. 이거 혹시 이름 기억나? 핵막. 이거 쌤이 인이라고 한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억나요 이런 거? 네. 어쨌든 핵은 아니죠. 이름 기억 안 나더라도 핵 안에 점 있는 그걸 핵이라고 할 리는 없잖아. 그래서 이상하죠 이 문제에서 틀렸다. 소포즈 물질체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가나 다 있고. A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자, 기억 디귿일 겁니다. 답지쌤 해설지는 못 만들어 주겠고 답은 체크해서 올려줄게요. 네, 풀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오답 있으면 꼭 말해주고. 이거 한번 보자.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A와 B는 각각 이산화탄소와 포도당 중 하나다. 뭐가 이산화탄소 같아요? 네, 이산화탄소는 인지질 이중층 그냥 통과할 수 있다 그랬죠. 왜? 크게 작고 소수성이고 전하도 안 띄고 있어서. 맞죠? 포도당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커서 더 잘 이동할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기억 뭐라고 불러? 막 단백질. 막에 있는 단백질이니까 막 단백질도 맞고 통로로 쓰였으니까 통로 단백질도 맞고 정식 이름은 포도당 통로 단백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림에서 포도당과 이산화탄소 이동 방식 모두 확산이라 할 수 있다. 맞나요? 둘 다 확산이라 하겠는데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갔잖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갔잖아. 확산이라 해도 된다. A는 이산화탄소이다. 맞다. A, B 기억. A는 이산화탄소고 B는 포도당이고 얘는 단백질이니까 CHON 어떤 걸로 돼 있겠다. 그죠? 이 세 개는 다 탄수화물의 일종이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 2학기 돼서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학생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1학기에 보자. 9번 그림이 식물세포의 구조이다. C가 뭔 것 같아? 이거 마이토콘드리아고 B는 핵이고 A는 세포벽. 그래서 애매하다 싶으면 여기 보면 A, B, C가 뭐라고 아마 써놨을 겁니다. 이상한 데 가리키고 있으면 이거 꼭 읽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안 배운 곡이 하나 있는데 요거 알아? 셀룰로스 언급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세포벽을 이룹니다. 몰라도 된다. 이때 여러분 선배들은 일주일에 생명만 3-4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잡다한 걸 많이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하고 가야 되네.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쌤이 뭐라고 알려줬어요? 세포호흡이라고 한번 적은 적 있을 겁니다. 책에 혹시 적혀있니? 세포호흡이 뭐냐면 산소랑 포도당 넣어주면 뭘로 쪼개지냐면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에너지가 나와. 요거 뭐의 반대처럼 보여? 광합성이랑 거의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 생명활동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세포호흡은 대표적인 이화작용이지.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고난도 문항을 낸다고 쳤을 지금 이건 물질 대사야 아니야? 물질 대사 맞다. 그럼 이 효소 썼을까 안 썼을까? 썼다.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어서 특정 반응물이랑만 반응해. 여러분이 배운 지식 가지고 이제 요거 한번 해보자.
여기에 몇 개의 물질이 들어갔어? 산소랑 포도당 2가지 들어갔다. 그럼 제 호흡에는 최소 몇 개의 효소가 쓰일까? 2개 이상 쓰인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진짜로 2개 이상 쓰인다. 산소에 딱 특화된 효소가 있을 것이고 포도당에 특화된 효소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걔네들이 뭔가 각각 작용을 해서 어떻게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고3 때까지 세포호흡에 쓰이는 효소 한 20개 배울 거예요. 아직 우리 한 개도 안 배웠죠. 2학년 때부터 차차 배울 거고 대학교 가면 200개 배워. 200개. 세포호흡에 진짜 효소 많이 쓰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문제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때랑 여러분 선배들은 조금 배운 게 달라. 학습한 그런 뭐랄까 기조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지필고사 자체를 안 쳤다며. 그리고 중학교 때 서술형만 쳤다며. 그랬더니 경남이 전국 꼴찌라며. 물론 진짜 참 교육을 생각하면 서술형 문제로 물어보는 게 맞는데 그렇게 평가할 거면 선생님들이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평가도 면밀하게 해야 돼. 근데 면밀한 평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채점도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중학교 쌤이 주신 문제를 봤는데 단답형 느낌이더라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학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슬픈 상태. 이때 친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부 지필고사 쳤어. 1년에 4번씩. 고등학교랑 똑같이. 그랬던 애들이라 보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은 이걸 제가 그림을 안 주고 글만 주면 5% 질문 엄청 해.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당시의 친구들은 글하고 그림 같이 주면 더 헷갈려요.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림이 이상한 것 같다고. 여러분은 이제 이걸 글로 보고 머리로 생각해야 된다. 자, 그림 가는 증류수에 있던 식물세포 X를 진한 설탕물에 넣었을 때 세포의 부피에 이 말이 이해되나? 식물세포 X가 있어. 얘를 어디 넣어놨다고요? 증류수에 넣어놨다가 제대로 배운다. 증류수에 넣어놨다가 빼서 어디 넣었대? 이제 진한 설탕물에 넣었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증류수에 들어갔을 때는 물이 들어가서 빵빵해졌다가 여기 넣으면 물이 빠져나오겠죠. 물이 들어갔다가 여기서 빠져나올 거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류수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설탕물에 넣으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빵빵한 V3가 어느 그림이야? 얘가 V3겠죠. 안 빵빵한 V1이 어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문항은 다 푼 겁니다. 그래서 낯선 정보를 그래프로 줬을 때 이해할 수 있는지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데 요거를 넥스트 제네레이션인 여러분 세대로 내면 이 그림을 그냥 그려줬겠죠. 이런 상황이다. 1. 다음 어떤 실험 과정이다. 실험 과정 가 증류수에 넣는다. 그림 넣어주고 나 빼서 여기 넣는다. 2. 막 이렇게 했을 거고. 근데 이제 고2, 고3 되면 그렇게 친절하게 안 됩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똑같다. 자, 그림 가면 어떤 효소가 있을 때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기억에서 디귿, 효소, 기질, 효소기질 복합체라는 표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기질 같고요, 그죠? 얘가 효소 같고 얘가 효소기질 복합체인가 보다. 이때 보기 한번 보자. A가 활성화 에너지인가? 그것만 보면 되겠네. 기억은 기질이며 가 반응에서 기억은 생성물이다. 기억이 생성물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니은의 농도가 높아지면 효소가 많아지면 반응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한다. 맞고 나에게서 A는 넣어도 여기야. 이거 활성화 에너지야? 아니야? 아니야 그랬다. 계속 이거 물어본다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위치 표시하는 거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당연한 문제죠. 우리 교과서 그림 그대로 가져왔나 보다 그죠? 기억
반응물, 생성물, 아밀레이스. 그럼 얘가 반응물, 얘가 아밀레이스, 제가 생성물이겠죠.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작다. 그죠? 왜냐면 분해 반응이니까. 이거 아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가 아밀레이스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뭐겠어? 녹말일 거라고요. 녹말은 탄수화물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들은 탄수화물을 배웠어요. 여러분은 안 배워가지고 이 보기를 못하는데 봐봐. 포도당이 탄수화물이건 알아요?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나중에 우리 연습해서 알아야 됩니다. 탄수화물 이름이 왜 탄수화물이냐면 얘를 떼서 보잖아. 요렇게 생겼고 얘를 다르게 써보면 요렇게 보여. 그래서 탄수화물은 특징이 탄소에 물 붙인 것처럼 생겼어. 그러면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엿당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올리고당이라든지 녹말이라든지 셀룰로스는 전부 기본 단위가 얘야. 근데 얘가 탄수화물이야? 그럼 얘로 만든 얘네도 전부 탄수화물이겠죠. 요 정의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선배들은 했어야 했다. 여러분은 시간은 4분의 1밖에 안 줘가지고 저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광합성 한번 봅시다. 식물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이다. A는 뭘까요? 이산화탄소. B는 뭘까요? 포도당. 오히려 카톡 소리가 나네. A가 이산화탄소라고 그랬죠. 이산화탄소는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할 수 있다. 계속 똑같은 거 다른 형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술형 문항입니다. 얘 한번 보자. 얘는 잘 들어야 된다. 그림은 그거 어디가?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을 나타낸 것인데 확산이랑 확산이 아닌 방식이네. 자, 여러분은 배운 게 확산이랑 삼투밖에 없는데 세상에는 확산이랑 삼투 말고도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 무슨 생각으로 했냐면 너희가 확산이랑 삼투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너희가 모르는 제3의 수송 방식을 나타냈을 때 이게 확산이 아닌지 삼투가 아닌지는 판별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해서 낸 거야. 보면 둘 중에 뭐가 확산 같아? 얘가 확산이야. 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갔으니까. 그럼 이제 애들 보고 1번에 뭐라고 줬냐면 A가 확산인지 아닌지 써라 라고 하면 확산이 아니다까지 써. 그럼 뭔데? 하면 이유에다가 삼투라서요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잘 봐봐. 이게 삼투가 아니야. 얘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 지가 이동하고 있잖아. 삼투 현상은 뭐였냐면 여기가 고농도인 건 알겠는데 물질이 이동한 게 아니라 여기가 고농도니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 입장에서 보면 물이 어디에 더 많은 거야? 여기는 물 말고 다른 것도 많아서 물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는 물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물 분자가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물의 확산이다라고 설명했던 게 그 뜻이야. 삼투도 확산의 일종이야. 근데 얘는 보면 적은 데서 더 많은 데로 뭔가 모이고 있잖아, 그죠? 얘는 전혀 다른 애야.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이걸 바라진 않았겠죠? 아닌 이유를 써라. 확산이 아니라서 저에서 고로 가고 있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를 안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삼투라서 적었으면 이제 감점을 했겠죠. 그 다음 B처럼 세포막을 투과할 수 있는 거 인지질 이중층 투과할 수 있는 거 물질 3개만 대볼래요.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뭐 아르곤 너희 아는 거 기체 그냥 다 떼면 됩니다. 알겠죠? 대부분의 기체는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 다음은 반투과성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나타내는 실험이다. U자관이 있고 여기 설명 한번 읽어보면 이 A랑 B를 설탕을 녹여서 준비하는데 얘네 농도가 다르대. 그 다음에 반투과성 막으로 설탕은 통과 못하는데 물은 통과할 수 있대.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A 쪽이 올라가고 B 쪽이 내려갔어. A랑
B랑 최초에 어디가 더 고농도였게 A. 여기가 고농도니까 물이 일로 이동해서 맞춰주려고 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네. 문제 한번 보자. 요거 뭐 A가 더 높았다. 물이 이렇게 이동했다. 자, 그러면 가 단계에서 아직 이렇게 평형 비슷하게 맞춰지기 전에 요 단계에서 내가 적혈구를 A랑 B에 각각 넣어줬대. 이 농도 그대로 해서 어디 적혈구가 더 커지겠어? 더 사이즈가 크겠어? 농도가 높으니까 얘는 물을 많이 뺏기고 얘 농도를 몰라서 물을 뺏기는지 얻는지는 모른다. 어쨌든 얘가 농도가 더 낮으니까 얘보다는 크기가 클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더 클 거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터진다고 가정하라고 적어놨어요. 알겠죠? 그다음 반투과성 막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설탕 통로를 설치해 줄 거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농도차가 안 맞춰져서 물이 억지로 이동했는데 설탕 통로 맞춰지면 물도 이동할 수 있고 설탕도 이동할 수 있잖아. 다시 어떻게 돌아가겠어? 모양. 그래서 농도 평형에 맞춰지면서 A가 낮아지거나 B가 올라가거나 같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썼으면 답이 없겠죠. 네. 지금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꼭 풀어보세요. 네, 여기 한번 보자. 이때까지는 전부 다 분해 반응 나오다가 드디어 합성 반응이 나왔다, 그죠? 차이를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서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 표시해 보라라고 하면 뭐예요? 포도당의 에너지가 요만큼, 녹말의 에너지가 요만큼이야.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몇이야? B. A 더하기 B죠. 아. 포도당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 요만큼 더해줘야 반응이 일어나잖아. 맞아? 네. 낚이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계속 이거 물어보잖아. 이번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 높겠죠. 최소한 이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억 반응이랑 니은 반응 중에는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 낮은 니은 반응이 빠를 거고 니은이 효소를 사용한 걸 겁니다. 위 반응은 합성 반응이다. 맞죠? 그 다음에 A에서 C 중 활성화 에너지 B다 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A 더하기 B다가 돼야 활성화 에너지가 맞다. 과산화수소 문제. 과산화수소 우리 좀 전에 실험 얘기했습니다. 과산화수소를 시험관 1, 2에 넣었대. 그 다음에 A랑 B를 넣어주는데 A랑 B는 감자즙이나 증류수 중 하나래. 감자즙 넣으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카탈레이스가 있으니까 산소가 발생할 거고 증류수 넣으면 반응 없겠죠. 그래서 봤더니 1번에는 뭘 넣어줬더니 산소가 발생했네. A가 뭐겠어요? 감자즙. B가 증류수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이음 보기 한번 읽어줄게. B에만 열을 가한 뒤에 똑같이 3ml, 3ml 추가로 넣어줄 거야. 그러면 여전히 이 결과가 안 바뀔 걸 이렇게 물어봤어. 맞아요, 틀려요? 다시 A가 뭐였어? 감자즙. B가 뭐였어? 증류수. 근데 얘만 끓였다가 식힌 다음에 과산화수소 추가로 넣었어. 그러면 감자즙은 안 끓인 거니까 어차피 반응 일어나죠. 근데 얘는 끓였다 넣든 안 끓였다 넣든 어차피 반응 없었죠. 그래서 원래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맞다. 네. 마지막. 요거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는 증류수에 사탕수수 나무세포를 담갔대요. 쌤이 사탕수수라고 만들었다가 야 이게 식물인지 모르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나무세포라고 적었어요. 식물세포라는 얘기입니다. 식물세포라고 적을 걸 그냥. 그래서
물질 기억이 설탕이나 물 중 하나인데 이 식물 세포를 증류수에 담갔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갈 거야.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기억이 요 안에 설탕도 있나 봐. 식물 안에 설탕도 들었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억에 내가 물이나 설탕을 측정할 건데 세포 안 분자수가 증가하는 건 설탕이야, 물이야. 물이 들어오니까 물 분자수가 증가하겠다, 그죠? 세포 안에는. 그래서 얘가 물인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실험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변경해서 내면 설탕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요. 설탕의 분자수 변해 안 변해? 분자수 안 변해. 내려간다고 생각되잖아. 안 변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내려가? 설탕의 농도라고 하면 물이 들어오니까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Y축 뭔지 잘 봐야 돼. 이런 문제. 할 수 있죠? 네. 기억은 물이다. 맞고 시간이 지나 사탕수수 세포는 팽륜 상태가 빵빵하게 부푼다는 소리입니다. 빵빵하게 부푼다. 맞고요. 구간 1에서 사탕수수 밖에서 세포 안으로 이동한다. 물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틀린 말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프를 읽고 이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지가 그때 궁금했나 봐요. 이렇게 냈습니다. 시험 문항은 이제 다 다뤘습니다. 요거 가지고 제가 목요일 이후에 올려드릴 테니까